2011년 미국 의회가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피자는 채소다. 코미디 프로그램 대사가 아닙니다. 실제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내용입니다. 학교 급식에서 피자 한 조각을 먹으면 시금치나 당근 같은 채소를 섭취한 것으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피자 위에 발린 토마토 소스 2스푼을 채소 1회 제공량으로 쳐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바마 행정부는 아이들 비만을 막기 위해 급식에서 채소를 늘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냉동 피자 납품업체들이 로비스트를 풀었고 법안을 이렇게 비틀어 버렸죠. 우리나라라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기업이 국회의원에게 돈을 쓰고 억지 법안을 만들었다고 당장 뇌물죄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겠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100% 합법입니다. 기업이 대놓고 의원을 만나 법을 바꾸는 나라. 도대체 왜 미국은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걸까요? 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부터 로비는 있었습니다. 1792년 기록상 최초의 로비스트가 등장합니다. 윌리엄 헐이라는 사람인데 예일대를 나온 변호사였고 독립전쟁 때는 중령으로 직접 싸운 참전용사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매사추세츠에서 판사와 주상원 의원을 지냈죠. 그런 헐에게 어느 날 버지니아 참전용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숨 걸고 영국과 싸웠는데 나라가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이죠. 같은 참전용사이자 변호사인 헐에게 대신 의회에 가서 보상금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거였습니다. 헐은 이 부탁을 받아들였고 의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밀린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 사람들은 이걸 떼쓰기가 아니라 신성한 권리로 봤다는 겁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정부에 청원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이 권리는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영국 왕에게 세금만 뜯기고 말 한마디 못하던 서름 때문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니까요. 이후로 미국 헌법은 청원권을 넓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직접 의회에 찾아가든 누군가를 고용해서 대신 보내든 형식은 상관없다고 봤습니다. 정부의 요구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였으니까요. 이게 로비가 합법이 된 근거가 됐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자 철도가 대륙을 가로질렀고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철강, 석유, 철도, 거대 기업들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기들을 지켜줄 법이 필요했습니다. 관세를 높여달라, 규제를 풀어달라, 보조금을 달라. 요구는 쏟아지는데 의원들을 구워 삶을 사람이 부족했죠. 이 시기 미국 로비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샘 워드라는 인물입니다. 워드는 뉴욕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월스트리트 은행가였고 본인도 아버지 회사의 파트너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아내의 부추김으로 월스트리트 투기에 손을 댔다가 전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30대 초반에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특기를 살리기로 합니다. 화려한 사교계 인맥, 그리고 뛰어난 요리 솜씨. 워드는 워싱턴 DC로 가서 로비의 판을 바꿨습니다. 그의 무기는 법전이 아니라 식탁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회자되는 전설적인 요리사였습니다. 워드는 의원들을 초대해 직접 만찬을 열었고 메뉴 구성부터 와인 페어링까지 본인이 전부 챙겼죠. 테라핀 거북 요리, 캔버스백 오리구이 같은 당시 최고급 음식들도 직접 주방에 들어가 요리사를 지휘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화려한 만찬에는 묘한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것. 대신 문학, 예술,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경계심을 어물고 친구가 되면 비즈니스는 식후에 자연스럽게 성사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로비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워드 본인도 이 별명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1875년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퍼시픽 메일이라는 해운 회사에 뇌물 1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의회 청문회에 서게 된 겁니다. 워드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추궁하는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이 직업이 자랑스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재밌는 건 워드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문회가 끝나자 그대로 풀려났고 188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전히 로비의 왕으로 활동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로비를 규제하는 연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뇌물은 불법이었지만 어디까지가 청원이고 어디서부터 뇌물인지 기준이 모호했죠. 사람들은 이 시대를 도금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황금빛으로 번쩍이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부패와 불평등이 가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비는 뇌물 그 자체였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의원들에게 평생 무료로 기차표를 뿌렸고 은행은 정치인 명의로 주식을 사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1872년 크레디트 모빌리에 사건입니다. 대륙횡단철도 건설회사가 회계부정을 감추려고 유력 의원들에게 주식을 뿌렸는데 현직 부통령까지 연루됐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당장 로비를 금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 1조는 국민이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로비도 청원의 일종이니까 금지하면 위헌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로비를 계속 내려둘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찾은 타협점은 금지가 아닌 공개였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는 드러내자는 거였죠. 그렇게 1876년 하원이 로비스트 등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법이 아니라서 강제성이 없었고 로비파는 그대로였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법은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1938년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FARA였습니다. 이 법은 나치 독일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나치가 미국 홍보회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신나치 여론을 만들려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 정부의 돈을 받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무조건 신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는 연방로비 규제법으로 국내 로비스트까지 감시망을 넓혔습니다. 다만 허점이 있었죠. 로비가 주된 업무인 사람만 등록하면 됐거든요. 나는 변호사인데 로비는 거들 뿐이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법들의 방향은 같았습니다. 로비는 합법이되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게 이때 미국이 세운 원칙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된 건 1995년 로비 공개법이 통과되고 나서입니다. 이 법은 이전에 모호했던 규정을 숫자로 명확히 했습니다. 3개월간 업무 시간의 20% 이상을 로비에 쓰고 $5,000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로비스트로 받습니다. 이제 등록된 로비스트는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고 어떤 법안 때문에 어느 기관을 만났는지 분기마다 상세하게 보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 정보는 전부 공개됩니다. 지금도 상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로비 데이터베이스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돈을 얼마나 썼고 누굴 고용했는지 검색 한 번이면 다 나오죠. 로비스트는 실제로 뭘 할까요? 의원들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 없습니다.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이 매년 수천 개의 법안을 다룹니다. 의료, 금융, 기술, 환경, 국방, 농업. 한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죠. 로비스트는 이 정보의 공백을 메웁니다. 암호화폐 규제를 만든다면 의원보다 업계 변호사가 기술을 더 잘합니다. 환경 규제를 만들 때도 기업 쪽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요. 로비스트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기 쪽에 유리한 방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같은 정보라도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직 의원이나 고위 관료가 로비회사로 가면 몸값이 치솟습니다. 현직 의원실에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예전 동료니까요. 어떤 의원이 어떤 이슈에 관심 있는지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이걸 회전문이라고 부릅니다. 의원이 은퇴하면 로비스트가 되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관료로 들어가는 식이죠. 연방정부를 떠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로비 관련 업계로 갑니다. 의원 시절 연봉이 17만 4천 달러인데 로비스트가 되면 그 몇 배를 법니다. 미국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로비는 필연적이다. 금지하면 음지로 스며들 뿐이다. 차라리 양지로 끌어내서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투명하게 보여주고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기자. 공개된 정보를 보고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볼 땐 이상한 일입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로비를 금지하거든요. 먼저 우리나라도 로비는 아예 금지입니다. 2016년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죠. 공직자한테 100만원 이상 주면 형사처벌,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입니다.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까지만 됩니다. 유럽도 규제가 강합니다.
유럽연합은 미등록 로비스트가 유럽의회 의원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활동 영역과 자금 출처를 공개해야 하고요. 유럽과 우리나라는 돈과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이 정치에 들어오면 부패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로 막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독립혁명의 구호가 대표 없이 과세 없다였죠.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정부에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정헌법 1조에 들어간 청원권의 뿌리입니다. 미국인들에게 로비는 부패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이자 청원권의 권리였습니다. 내 돈 써서 내 이익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겠다는데 왜 막느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등록만 하면 누구든 만날 수 있습니다. 접대 제한도 느슨하고 정치자금 후원도 자유롭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가 규제의 벽을 높일 때 미국은 오히려 그 벽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잭 에브러모프라는 이름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에브러모프는 당시 워싱턴의 제왕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대학공화당 전국위원장을 지냈고 톰 딜레이 하원 원내대표와 호용호제하는 사이였죠. 그의 고객 명단에는 인디언 카지노 부족들, 북마리아나 제도의 의류공장들, 외국 정부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는 이 위치를 이용해 대범한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A 부족에게는 B 부족의 카지노를 막아주겠다고 돈을 받았고 B 부족에게는 너희를 지켜주겠다며 또 돈을 받았습니다. 번 돈은 의원들을 관리하는 데 썼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접대는 기본이고 스코틀랜드 세인트루스 골프장으로 전세기를 띄워 의원들을 실어날랐습니다. 결국 사기, 탈세, 공무원 매수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루된 보좌관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공화당 하원의원 밤네이는 뇌물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2007년 의회가 부랴부랴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로비스트가 의원들에게 선물이나 여행을 제공하는 걸 금지하고 식사 접대도 제한했죠. 앉아서 먹는 코스 요리는 안 되고 서서 이쑤시개로 찍어 먹는 핑거푸드만 허용됐습니다. 투스픽 룰이라고 불렀죠. 코미디 같지만 실제 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로비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채 그물망만 조금 더 촘촘하게 짰을 뿐입니다. 그런데 뒷문을 막으니까 앞문이 열렸습니다. 2008년 대선 시티즌스 유나이티드라는 보수단체가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힐러리 더 무비라는 영화였죠. 시티즌스 유나이티드는 이 다큐멘터리를 예비선거 직전에 TV에서 방영하려 했는데 당시 법원이 이를 막았습니다. 이 법은 기업이나 단체가 선거 직전 60일 이내에 특정 후보를 언급하는 광고에 돈을 쓰는 걸 금지하라는 법이었죠. 이 법 때문에 방송이 막히자 시티즌스 유나이티드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2년 뒤 대법원이 5대4로 시티즌스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도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데 돈을 쓰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 정부가 이걸 제한하면 헌법 위반이다. 기업이 정치 광고에 돈을 쓰는 건 기업의 표현이고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반대 의견을 쓴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90쪽짜리 반박문을 냈습니다. 기업은 투표도 안 하고 아이도 안 키우고 전쟁터에도 안 나간다. 기업에게 시민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주면 민주주의가 왜곡된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로 슈퍼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팩은 정치 자금을 모아 후보를 돕는 단체를 말합니다. 기존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 팩은 한 후보에게 최대 5,000달러까지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슈퍼팩은 달랐습니다. 후보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여전히 5,000달러까지만 가능하지만 독립 지출에는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즉 후보를 위해 광고를 만들고 홍보물을 뿌리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자 변화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판결 이전인 2008년 대선 전체 선거 비용은 약 53억 달러였는데 판결 이후인 2020년 대선은 14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로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연간 30억 달러대였는데 2024년에는 44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죠. 그런데 이런 대규모 로비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2003년
메디케어로 노인들의 약값을 덜어주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연방의료보험인데 그 전까지는 병원비만 내줬었거든요. 약국에서 사는 약은 노인들이 직접 다 내야 했습니다. 이제 약국 약값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법안에 이상한 조항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연방정부는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약 구매자입니다. 가입자만 수천만 명이니까요. 보통 물건을 많이 사면 깎아달라고 하죠. 월마트 같은 곳이 물건을 싸게 파는 것도 대량 구매로 가격을 낮추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메디케어는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제약사가 부르는 대로 다 주겠다고 법으로 박아버린 겁니다. 이 조항은 거의 20년간 유지됐습니다. 2022년이 돼서야 일부 약품에 한해 협상이 가능해졌고요. 2024년에 메디케어가 처음으로 일부 약값을 협상했는데 그 가격조차 다른 선진국 평균의 2.8배입니다. 제약업계가 이 조항 하나를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그 대가로 20년간 미국 약값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노인들은 약값이 부담돼서 복용을 미루거나 쪼개먹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재밌는 건 법안 통과를 주도한 공화당 하원 의원 빌리 타우지는 이듬해 의원직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미국 제약협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죠. 연봉은 200만 달러, 우리 돈 26억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약값은 돈 문제입니다. 로비가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를 막아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2012년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6세에서 7세 아이들 20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죠. 이듬해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올라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90%가 찬성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원하면 법이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찬성이 과반을 넘었는데도 전미 총기협회가 의원들을 압박한 결과였습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고요. 로비가 막으면 여론도 국민의 90%가 찬성해도 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정원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로비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법안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AI 규제, 탄소 배출, 암호화폐. 의원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죠. 로비스트는 현장의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전달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만들어지는 걸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비하는 건 기업만이 아닙니다. 환경단체, 인권단체, 교사노조도 로비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미국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정부를 설득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탁금지법으로 돈과 정치를 분리했습니다. 유럽도 규제를 강화했고요. 공정함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미국은 반대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불균형을 감수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정경련, 의사협회, 노조 같은 힘있는 단체들이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로비라고 부르지 않을 뿐 어디까지 허용하느냐가 다를 뿐이죠. 서로 다른 가치를 선택한 거니까요. 미국의 로비,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